지워드릴까요? 저 혼자 할게요. 고추나 대파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여름 작물로서는 노지에 고추를 많이 재배하는데 여름 작물로서 재배되는 게 감자, 봄에 감자. 감자가 비료를 많이 먹어요. 왜 그러냐면 감자는 종구를 썼거든요. 이게 뿌리가 강해가지고 비료를 제일 많이 먹어요. 어릴 때. 근데 이 고추 감자하고 고추를 보면 이 고추는 어릴 때 비료 짜게 못 먹어요. 많이 못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인삼하고 국원을 쓰는 종류 있죠. 고추, 인삼, 그 다음에 우리 지향, 생강, 그 다음에 대파가 들어가요. 지난해는 대파가 왜 그렇게 잘 안 됐을까요? 온도하고 관계없어요. 이파리 온도 올라가 버리면 가리 가다 내가 힘이 없어요. 많은 생각하고 같습니까? 마에 이제 갖다 붙여볼게요. 마늘, 양파. 이렇게 있고요. 자, 이게 이제 같은 농끼리 뭉칠 수 있거든요. 자, 구근을 쓰는 게 여기 나오겠죠. 구근을 쓰는 게 요 생강하고 지향하고 인삼이 들어있고 감자 들어있죠. 그것만 달라요. 그것만은 안 들어오고 심은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비료 많이 먹어요. 감자는 비료를 얼마나 줘야 되느냐, 고추는 얼마나 줘야 되겠죠. 고추는 속효성보다 완효성을 줘야 되겠죠. 어릴 때 적게 먹으니까. 근데 감자는 속효성하고 완효성을 두 배 줘야 돼요. 감자를 비료를 주려고 하는 것 같으면 기비를 주는 것 같으면 요소 한 포에서 한 두 포까지 100팽입니다. 그 다음에 코팅 비료, 완효성 이것도 퇴비를 주냐 안 주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그 땅에 지금 인산가리가 높으냐 그냥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 척총당 30다시가 있어요. 39,000원인가 뭐 하여튼 비싼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써도 되고 안 그러면 추비 양을 늘려도 괜찮아요. 혹시 SM팜은 어떻게 돼요? SM팜은 그 질소량이 좀 떨어져요. 예, 질소량. 그래서 그걸 질소량이 더 많은 게 인건비 대비 수익이 더 높다는 거죠. 이제 양을 더 미리 이어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완효성을 이걸 갖다가 한 두 포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 시값을 계산하면 코팅 비료들은 0.2에서 0.3밖에 안 나와요. 요거는 0.2에서 0.3 정도 나온 거. 속효성은 0.8이 나와요. 이렇게 비료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감자에 요소 두 개, 코팅 부대 두 개 연다고 해서 해가 있나 없다는 거죠. 감자는. 그런데 고추는 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안 먹으니까. 그리고 어릴 때 잘 먹는 종류가 있잖아요. 어릴 때 잘 먹는 게 지금 이제 요 동그랗게 칠한 거예요. 요것들이 어릴 때 잘 먹어요. 자기 구근을 가지고 있을 때 힘이 좋아 잘 먹어요. 그 인삼 같은 거는 봄에 100평당 요소 고랑이 한 포씩 흩어놔야 돼요. 그러면 인삼이 한 놈도 안 죽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인삼의 비료를 그렇죠. 인삼에 요소 비료 주면 병 하나도 안 생겨요. 아니 병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 자체를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주면 안 안 돼. 된다고 생각의 100을 못 넘어간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왔다니까요. 예. 생각의 100을 못 넘어갔죠. 인삼에 농약을 갖다 들고봐라 사는가. 오늘 내 머릿속 다 갈아엎을 기라. 예. 인삼이 이 파리가 요렇게 가지고 요렇게 색장이 맺혀 있단 말이에요. 5장 맥히는 인삼입니다. 예. 여기 이 파리가 요 놈들이 물방울 타고 요렇게 내려오면 여기 썩어버리거든요. 제태 곰팡이 제일 힘든 여기 내두가 썩어버리거든요. 네네 제태 곰팡이. 그럼 여기에서 출발한 여기 물방울 요거 있잖아요. 네네. 여기 아미노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요거만 안 생겨도 요소 빌어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인삼이 세계 1등이 돼요. 네 맞습니다. 농약을 되게 치니까. 근데 그게 왜 일리가 있냐 말씀드리냐면요. 아미노산이 있었습니까? 네. 인삼밭을 쭉 보면 인삼이 이파리가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예. 우리 쉬운 얘기로 개가 이름에 큰 개가 햇바닥 내가 해가 끓는 식으로 탁 있거든요. 그거는 병이 안 걸리고 계속 커요. 그러면 정말로 한 뿌리가 한 근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인삼을 앞으로 해가를 벗기려 하거든요. 해가를 벗기고 그 다음에 그물망을 쳐가지고 키우고 그 비 오기 전에 요소 줄줄 흩어주면 되니까. 인삼이 왜 병이 생기냐 그 차이겠죠. 걔네 차이. 그래서 인삼도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죽였거든요. 8월달에 타서 쉽게 해서 타서 죽었어요. 근데 대표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3년 동안은 잘 컸어요. 4년째 되면서 8월달에 딱 그 작년 무더위에 딱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안 커요. 이게 절대로 안 커요. 한 해는 그냥 공짜예요.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 추비를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흑골의 인삼밭에 100평에 요소 한 뻗치면 미끄러지 자빠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 미끄러지 자빠져 그런 현상도 있어요. 괜찮 이상 없어요. 100평에 한 뿌를 뿌렸는데 예. 흑골이라고. 예. 그런데 그래까지는 뿌리지 말고 이게 빼기가 올라가거든요. 흑골이 주나면 인삼밭에 물을 위에 안 하니까 앞으로 저 해가리도 벗길 계획이거든요. 인삼 해가리.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도 이파리가 새카만 두꺼우면 햇빛 아무리 봐도 괜찮아요. 이파리 새카만. 그걸 어느 가정집에서 있지 않습니까? 가정집에서 씨를 따고 씨가 마당에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그늘 쪽이겠죠. 그냥 바깥이 이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담장 밑에서 났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잘 자라요. 병 하나 없이. 그걸 갖다가 4년을 키운 삼을 봤어요. 제가.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마당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나 이 영양분이 많이 밀려가요. 많이 끌려가요. 그 영양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씌우지 않고는 농사를 못 짓게 돼요. 저거는 그냥 그 고진원이 100개 있거든요. 그래도 벗긴 상태에서 크더라는 얘기를. 그렇죠. 예. 몇 년 전부터 인삼은 해가리 벗겨야 된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해가리 벗겨놓고 뭐 열흘에 한 번씩 약 칠 때 방제 작업할 때 뭐 방제 작업을 그거 할 것도 없어요. 벌레약 기름 소독하고 기름 소독하면서 거기다가 그 요소 좀 넣고 설탕 좀 넣고 얘 좀 넣어 치주면 비로 뿌리 주고 하면 이파리가 땡글땡글 덜 안 타요. 그러면 내가 거기 가능성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제가 그 이중지 사중지 났습니까? 사중지 보면 까만 거 2줄 파란 거 2줄이 들어가요. 네. 저는 맞출 때 3중직으로 파란 것만 맞췄어요. 파란색이 이 강합성을 제일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음기 쪽에서 파란색이 들어가면 그걸 제가 보고 3개짜리 3개가 그걸 씌워놨더니 훤해요. 속이 아니 정말 훤해요. 까만 거 딱 씌워놓으면 아무리 햇빛 밝은 날에도 우리 구름 잔뜩 낀 날 컴컴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어두워지는데 제가 여기 했더니 아무 이상 없이 컸는데 4년째 이걸 주고 그랬다니까요. 예, 가만히. 이제 우리가 얘들이 이 시가 0.0에서 0.3 0.3에서 1.2 그 다음에 1.2에서 1.8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영향이 없어서 안 죽어요. 이 시간 낮아서 이력을 안 맺어요 거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잘 죽어요. 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력을 안 맺으니까 병이 안 생겨요. 이 시값이. 아주 이거 획기적인 방법이거든요.
일액을 안 맺는 이 시값을 찾았는데 성분은 제가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잎을 보고 일액이 맺으면 비로 더 줘라는 그 뜻이거든요. 일액을 맺으면 비로 더 줘라. 그래서 우리가 그 대파를 짓고 고추를 농사 짓는데 고추에는 기비를 얼마나 줘야 되고 이 차이겠죠. 고추의 밑비료는 그 우리가 요소 1개 정도는 들어갈 때예요. 그럼 코팅 비료도 1개 정도 들어가요. 이게 늘어나면 자꾸 녹아 늘어나요. 어릴 때 안 먹으니까. 저것은 가수동에 마찬가지입니까? 예? 저건 가수동에 마찬가지입니다. 과수에? 예. 아니, 과수는 그래 할 필요 없고 자주 주면 돼. 불날 때 있으니까. 아니 0.1행에서 뭐 그렇죠. 요소가 속효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평에 요소 한 포 고추밭 주는 사람 잘 없죠? 이상 키가 안 커요. 키가 안 커. 그렇죠. 더 많이 열어요. 너무 많이 주면 짜부리가 안 큽니다. 맑은 모양. 예, 많이 주면 짜부리가 안 클 때는 쿨러가 해서 물로 계속 뿌려가지고 순환을 시켜요. 그래서 요렇게 되고 인삼회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비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요거는 흙골이 주니까 100평당 봄에 그 뭐 30짜리 그 명품 300 같은 거 30에 10에 8 명품 300 있죠. 명품 300 이 비료를 갖다가 한 포 정도는 헛쳐줘야 돼. 그렇죠. 위에 헛치면 너무 염이 쌓이거든요. 예, 그래서 흙골에 헛치면 빨리 들어가게 돼. 바닥에. 그 다음에 지향 같은 경우를 심을 때 얘들도 뭐 고추 정도 심어가지고 자주 비료 치면 돼요. 그 지향 심을 때도 지하양은 다비성입니다. 그렇게 다비성이라고 이거 표시해놨잖아요. 네. 다비성 여기 나와있잖아요. 비료 많이 먹는 여기 나와있잖아요. 그 비료 많이 먹는 뭐 미리 들어갖고 봄부터 뿌리 나오는 놈, 뒷뿌리가 있는 놈, 뿌리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놈, 그것들이죠. 그래서 지향도 요소 한 포에 심을 때 그 코팅 비료 아니 이건 한 2포까지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네. 그 NPK가 어떤 이제 토양 분석에 그 끝지를 맞춰라. 그 생강이 이게 이제 그 돈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잘 죽거든요. 언제 죽느냐? 요소 비료 추비를 작게 해서 그래요. 그 생강을 심어놓고 정식해놓고 올라오기 전에 병이 없어요. 올라오기 전에는. 그러면 대가리 내밀면 뭐가 와요? 그 끼심이 뜯어먹어요. 끼심이 뜯어먹고 그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조금 크면 일액을 맺어가지고 지가 죽거든요. 그래서 요 놈들이 정식 후 발화될 때 요소 10kg 추비, 요소 10kg 추비. 요소 10kg 흡치나면 그거 먹고 이파리가 시작하면 해가지고 생강이 안 죽어요. 그 뒤부터 추비 자주 해주면 되죠. 요거는 생강은 답이 1년에 비료 자주 줘야 돼요. 지향도 그렇게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액을 맺으면 줘야 된다는 게 이거는. 흙골에 뿌려주면 됩니까? 비닐루가 딱 거기에 물침이 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침공 그 사이에 또 타공을 좀 하세요. 좀 해야 됩니다. 예, 타공을 좀 물 들어가도 해갖고 비료를 울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무성해지면은 딱 그냥 완전히 딱 덮어버리거든요. 예, 그 중간에 구멍 뚫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쿨러 장치해가지고 쿨러에다 녹여가지고 주면 이파리가 들어가요. 잎이 여기서 요리는 물이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쿨러로 돌리면 돼요. 그 중간중간에 구멍 좀 타공 좀 뚫어주고. 그거는 뭐 초당에는 그런 기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기비에 여기 있네 요소 한 포, 코팅 기비를 두 포. 그렇게 넣으라고요? 예, 100평에 그렇죠. 코팅 아니 작습니까? 많이 넣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사라가 잘 키우는 게 저런 게 뒤에도 키울 기회가 많아요. 근데 여기가 어릴 때는 많이 먹긴 먹는데 그래도 요소 한 포 먹을 때는 여기 또 녹아 나오고 그 다음에 추비하면 되거든요. 근데 감자는 따라 줄 수가 없어요. 감자는 너무 워낙 빨리 많이 먹기 때문에 양을 따라 못 줘요. 그래서 이게 비료가 늘은 거고 그러면 그거 체크할 때는 온도가 낮을 때 감자는 흡수를 많이 하거든요. 또요. 그러면 저걸 확인하시는 방법은 일액이 맺나 안 맺나 그렇죠. 그걸 관찰을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일액을 관찰하는 시점이 제일 좋은 시점. 아침에 가보면 여기 뺑돌을 물방울 또르르 맺혀 있어요. 아니 이걸 이수로 봤어요. 예. 그래서
생강에 생강도 우리가 심을 때 퇴비를 많이 주거든요. 생강하고 나면 안 되거든요. 그 윤작을 하게 돌려짓기 하거든요. 돌려짓기 연작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생강 심고 마늘 심고 이렇게 돌리거든요. 근데 결국엔 가리가 늘어가지고 생강이 많이 죽어요. 서산에 가보면. 근데 서산에 가서 요소비를 주면 안 죽는다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믿어. 생강의 노랑병은 일액이 맺어서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게 죽은 거거든요. 근데 생강이 실금실금 죽으면 나중에 되면 많이 없어지고 없어. 실금실금 죽고. 예, 실금실금 죽고 나중에 되면 눈이 팅팅하게 살아있는데 다 죽어. 근데 9월 중순 넘어가면 죽다가도 깨라. 왜 그러냐면 온도가 시원해지고 그럼 가리를 먹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때 생강도 그때 되면 살아나는데요. 네. 생강도 보니까 살아나는데 똑같다는 게 원리가. 뿌리 근이 예, 그래서 생강이 팽당 20kg 나오면 이게 돈이 되거든요. 예, 가능해요. 그리고 지향하고 생장하고 연장을 돌리짓게 하면 상관없으니까. 예, 괜찮아요. 예. 생강도 우리가 심을 때 생강의 깊이 요 깊이도 얘가 요소는 기본에 한 포 들어가야 되고 코팅 비료도 한 포 정도밖에 못 들어. 이 생강이 의외로 좀 처음에 덜해요. 힘이 없어. 처음에 힘이 이게 생강이 어떤 놈이냐면 종강을 심었는데 종강이 촉내고 조금 죽어놓으면 안 좋아요. 안 좋지 살아있어. 그럼 내년에 심으면 또 나 이게. 종강이라는 놈이. 감자는 다 죽어버리거든요. 이 감자는 종구에 있는 연소 다 죽어요. 자꾸 다 죽어 없어요. 감자 뽑아가 다시 심으면 내년에 심으면 안 돼요. 아 그럼 생장도 지금 이거 다 가는 걸 잘라서 심으면은요. 가을에 캘 때도 거의 살이 찌죠. 무광 그 고구마 쑥갓 무광 살찌도 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생강도 같은 그런 현상입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생강은 그대로 멈춰 있고 지향은 그걸 살을 찌고 더 키우죠. 예, 그 종분을 키워요. 예. 예, 저게. 예. 고구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옆으로 울고니 살을 찌우고 형태가 달라요. 그 지향도 아마 살을 찌워 가지고 이게 종자 썼던 그 뿌리 그게 아마 살이 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향이 다리 옆으로 뻗으면은 가늘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 2등급이에요. 가격으로 따지면 3,000원밖에 안 가요. 그리고 지금 그 큰 거 같이 저렇게 나와야 돈이 한 5,000원 가거든요. 이게 키로에. 네, 그 뿌리, 김뿌리 있을 겁니다. 김뿌리 그거, 예. 깐물뿌리하고 김뿌리 한번 넣어주시면, 그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내가 사는 거. 몽땅한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오른손에 들고 오른쪽에 손 대고 계신 거는 뿌리가 우개부터 비슷하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지금 왼손에 들고 계시는 우개 뿌리, 가는 뿌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예. 근데 이상하게 저거는 직선으로 내려가야 밑에가 커져요. 거꾸로 커요, 저거는. 두께가. 근데 이거는 우에서부터 굵음에서 내려왔거든요. 가르쳐 드릴까요? 예, 그걸 좀. 아주 쉬운 거지. 그 고구마 강에 있어요. 예, 그 언뜻 고구마 강에. 예. 지향이 이렇게가 고구마가 여기부터 커지는 게 있고 여기 커지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될까 말까 여기 조금. 네네네네네. 그 결국 잎 두께 이야기해요. 잎 두께 차이. 그 잎이 두께가 끝에 가서 얇았기 때문에 여기 가는 거고 뿌리가 굵어지는 거는 늦게 추비해서 그래요. 추비를 해버리면 어릴 때는 비록 없다 추비를 미어 커져요. 고구마가 끝이 굵은 게 맛있어요. 이 고구마가 이렇게 삐쭉한 게 이거 맛이 없고 고구마가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된 게 맛있어요. 이거는 후기에 영향이 많았다는 거죠. 그럼 요 고구마가 맛있어요. 요 고구마 맛이 없어요. 그럼 무게가 많이 나면 요렇게 되겠죠. 그럼 초기에는 계속 키우려고 하면 잎이 두꺼워야 돼요. 일액을 맺으면
여기 상처가 많이 나요. 시룩시룩한 게. 아 그래서 까만 거 썩어 예. 썩어버립니다. 이렇게 있어요. 상처. 예, 썩어버리고 중간에 썩는 거는 또 왜서 그렇습니까? 똑같지. 일액이 이제 흙이 비가 올 때는 늘어졌다가 건조되면 쪼개지거든요. 쪼개진 사이로 일액이 들어간 거죠. 이게 이제 들어갈 때, 요놈이 들어갈 때, 그 국물이 요리 들어가느냐, 요리 들어가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대가리 녹아버렸거든요. 아니 대가리가 아닙니다. 그게 꽁지입니다. 예, 꽁지예요. 예. 이렇게. 예. 그럼 위쪽이, 요거는, 이게 두 개가, 야, 저기 다 가는 쪽이 위쪽입니다. 가는 쪽이 위쪽입니다. 가는 쪽 위쪽이라 해. 예. 좀 거꾸로 큽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게 이제 그게 밑에 그 예. 잡은 데가 그 이제 그. 그러면 이게 여름에 잎사귀 쪽입니다. 여름에 살이 안 찐 거예요. 여름에 더워서. 여름에 살이 안 찐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여름에 살이 안 찐 주 원인은 가리 가다 고온 열상으로 인해 잎이 노란 반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향이 이파리가 여기 노란 반점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예, 노란 반점이 생겼어요. 가리 가다서 고온 열상으로서 못 움직이거든. 그래서 이놈이 독성이 있어요, 없어요? 먹으면 아무리 맛도 내 맛도 없어요. 아, 좀 닦아보세요. 아 저거 대신에 뭐 저거는 그 뭐야 크게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잘습니까? 근데 그거 드시면은요, 머리가 부지걸 별 맛있다. 예 맛은 없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은 이 설사하고 임신부하고 코피 잘 흐르시는 분 이름은 빼놓고는 몸에 다 좋대요. 배설을 잘하는데 이게 임신부가 먹으면은 애를 낙태까지 될 수도 있다. 흙냄새 안 납니까? 지방수들 예, 예. 얼마나 혈액을 굉장히 맑게 해주고. 지금 왜 먹냐면 네. 위산이 나와도 되거든. 지금 시간에 좀 밥 먹을 때니까 아 그래서 위산이 지금 나올게. 제가 그거 근데 박 대표님 그게 가는 쪽이 잎사귀 예. 쪽입니다. 예, 여기가 잎사귀 쪽입니다. 여기에 그 고구마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 여기. 네네네네네. 이렇게. 네, 그래서 우에서부터 크게 내가 키워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름 때문에 그런 거죠. 아 그게 전부 다 특징이 그래요. 예. 생장 특징. 위에 여기에 이제 자기 종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말하더니 그런 종류가 몇 종류 있거든요. 네네네. 이 위가 가늘고 밑에 네, 요 네. 고유의 특성을 못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없애는 방법은 여름에 그 온도에 비례하게 돼요. 여름에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여름에 이게 안 굵어진다는 거예요. 여름에 살이 쪄야 되는데 여름에 5월 말에 네. 예, 심어가지고 정보를 정식을 해가지고 네. 8월 말에 있지 않습니까? 8월 네. 말에 딱 해보면은 딱 거짓말하고 볼펜만 해가지고요. 네. 길이가 요 정도 내가 그럼 이건 잘 된 거예요. 그러면은 철수가 딱 지나고 나서 10월 달쯤 2달 사이에 그렇게 커버리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래 그러면 시금치하고 같거든요. 그 전에 잎이 두꺼워야 내려가거든요. 이 잎에서 고구마도 잎에서 내려가는 거고 고구마는 그 잎 두께가 얇으면 고구마가 하나도 안 내려요. 그래서 고구마는 심을 때 대기 가는 거는 3개를 꽂고 가는 거는 그 다음에 좀 중간 거는 2개를 꽂고 한 구멍에 그 다음에 굵은 거는 한 구멍 1개 꼽아라. 그럼 얼쭉 맞아져요. 그러면 100평당 비료를 2포씩 줄 때 근데 고구마에 비료를 못 주는 주 원인이 이게 들쑥들쑥 날 때 있거든요. 그래서 고구마 여는 개수의 비료 양을 맞추면 되거든요. 이 고구마가 가지고 호박 고구마 죽는 거 보시죠? 덩굴 말라 죽어버리죠? 어떤 병이에요? 호박 고구마 말라 죽은 게 제피곰팡이. 일액이 맺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박 대표님 그게 제가 제일 큰 걸 포기를 했을 때 한 포기에서 2kg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뭐 300g만 나와도 되거든요. 그런 뿌리가 17개 달리면은 한 1kg 500 나가거든요. 그게 비료량에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늘을 8구멍을 심으나 6구멍을 심으면 상당히 같아요. 그거 참고로 한번 더 예. 작년에 8구멍을 심은 마늘이나 6구멍을 심은 마늘이나 키로 상당히 같아요. 아 그래서 여기 비료가 감자는 30%의 질소
함량이 100평에 한 포가 들어가면 평당 3.5kg가 나와요. 그 마늘은 어떻게 나오냐? 마늘은 이렇게 한 포가 들어가면 1.5kg가 나와요. 평당. 양파는 어떻게 나오냐? 8kg 나와요.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당분수 차이거든요. 당분수 차이예요. 그럼 고추가 평당 몇 킬로 나와야 돼요? 말려서 우리가 뭐 8건을 따야만이, 그죠? 평당 8건을 따야만이 나오는데 이것들 다 수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추는 한 그 말렸을 때 그 사루 24 24%가 나오거든요. 24%. 그 24%밖에 안 되는 거죠. 24%를 플러스 해가지고 그 계산하면 되겠죠. 고추를 말려보면 24%밖에 안 나와요. 4kg만 말려야 600g밖에 안 나와요. 24%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수분 함량이 거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76%라는 거죠. 고추가 76%가 수분이에요. 말리면 4kg 말리면 600g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추는 그 4kg 배 한 평에 한 4kg 요것도 한 평에 약 20kg 나오는 것 같아요. 20kg 나오면 5건 사겠네요. 고추가 평당 한 5건 따야 돼요. 평당 20kg를 따면 5건 따죠. 20kg 나오면 고추가 평당 20kg 수확해야만이 5건 돼요. 5건 돼요. 그럼 고추도 그만이 딸락한 비료 먹어야 되고 제일 많이 비료 먹는 것들이 그 마늘이 제일 많이 먹어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여기 100평에 한 10포까지 먹어요. 마늘. 그래서 양파는 한 8포 정도 먹으면 한 40kg 이상까지 나오고, 대파 같은 경우는 이놈이 그 여름에 수확하느냐 가을에 수확하느냐 그 계절이 나눠질 거예요. 몇월달에 수확합니까? 대파 작년에 심어가 지금 딱 켰나고 해. 4월달에 심어서 그럼 기간이 너무 긴데? 대파가 1년에 한 번밖에 못해. 그 여름에 아주 비실비실하네요. 대파가 우리가 4월에 심는다 그랬잖아요. 4월에 대파를 심으면 여기에 우리가 퇴비 씁니까? 비료 줍니까? 뭐죠? 퇴비에 9월달부터 준다고 해. 그래서 그게 심을 때 6개월짜리 그 코팅 비료 그런 걸 줘야 될 거예요. 그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견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언제 빼면 제일 비싸요? 10월달 빼면 비싸요? 8월달 빼면 비싸요? 뭐. 그건 파는 거고. 가격이 출하할 시기가 언제? 지금 제일 비싸요? 원래는 지금부터 더 비싸요. 아. 원래는 유난히 대파가 더 비싸고. 여름에 죽은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름에 그 시기에 죽은. 매년 데이터를 얘기해줘야 돼요. 작년에 비가 와갖고 물이 담아가 죽어서 양이 적어서 지금 비싸지고 있거든요. 요때 나오는 게. 그런데 그걸 이야기해주면 안 되고 매년 10월달에 비싸요, 8월달에 비싸요, 9월달에 비싸요, 10월달에 11월 이걸 이야기해줘야 농사짓는 프로그램을 짜줄 수 있죠. 매년 12월 김장 전까지 좀 비쌌다가 김장 끝나고 이제 부정 전까지 비싸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계절적으로 이제 전라도, 진도, 완도 그쪽에서 대파 나오고 제주도는 경남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으로서 이제 우리 경남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을하고 봄에 빨리 뺄 수 있는 장점이 조금 있고, 여름에 이제 심어가지고 키워가지고 진도 완도는 겨울에 빼거든요. 그쪽에서는 겨울에 그 땅이 안 얼기 때문에 우리는 땅이 얼잖아요. 그래서 땅이 얼면 여름에 강원도 했고 우리는 맞짱을 따야 돼요. 강원도하고 강원도에가 맞짱을 못 뜨면 우리는 결국엔 이제 가을에 하고 고냉기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팔고 그다음에 봄에 팔겠죠. 그 진도 완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차이. 예. 그래서 여름을 견디는 방법은 대파가 안에 잎 여기 노란 반점이 이것도 생겨요. 대파도. 예. 여기서 마르고 햇빛 보이는데 잎도 말라요. 목병. 예. 그 병 아니야 아무것도. 그 병은 무슨 개뿔. 녹균병에 사고 그것도 다 가리 가다에 쓰이다니. 질소부족. 그래서 일식값이 요거 때문에 그러네. 그 1.2에서 1.8 사이에 맞춘 병이 하나죠. 마늘도 그렇던데. 예? 마늘도 똑같아. 나중에 크가 잎이 노래가. 노란 반점이 생기죠. 네네. 그래가 죽어버리네. 그렇죠. 죽은 원인은 일액이 맺어 타고 들어가고 뿌리로 들어가고 꽁이 빠진 거 있죠. 그 이슬이 빠질 필요가 없었어. 먹은 걸 토해낸 거죠. 아니하시는 녹병이 녹슨 것처럼 생기는 예. 병이라 해서 녹병이라고. 예. 그거 방제를 잘해야 된다. 다들 비료 부족이 있다는 거죠. 다들 비료 부족이면 이상한 물질이 나오기도 하고 자기가 토해낸 거 있잖아요. 그 마늘이 꽁이 빠진 거 있잖아요. 양파 꽁이 빠진 거. 그 일액이 타고 내려온 거죠. 깨 이래 뽀뽀이 부러지고 없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에서 비료가 없으면 지향이 몸을 토한 일액을 맺어서 그 물방울이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타고 들어가면 고자리파리 뿌리가 이제 여름에 이제 가을 때는 이제 고자리파리 잘 안 생겨요. 뿌리가 힘이 없으니까. 마늘 할 때 몇 번 더 해야 돼요? 이런 씨를 떼주시죠. 그래서 이제 대파가 질병이 생기는 주 원인이 고온 때문에 생겨요. 고온이 또 뭘 역할하냐면 겨울에 병이 생기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똑똑해 참. 겨울에 병이 절대 안 생겨. 추워서 이슬을 다 맺고 안 움직이거든요. 일액도 안 맺고. 대파가 제일 싫어하는 게 더위가. 이 바람통 안에 있잖아요. 이 안에 뜨거우면 안에 열이 차. 예, 대롱 안에 열이 차. 이 대롱 안에 열이 차갖고 햇빛 보이는 쪽에 직사광선 맞은 쪽에 세포가 죽어버려요. 세포가. 그럼 이 세포가 죽으면 내가 뿌려 죽어버려요. 아고 비실비실해. 대파 그 낚아고 몇 분 빗고 조그마한 게 올라붙네 이거. 몸통이 싹 가늘어져 버려요. 그 지상부의 잎 두께가 몸통이 크나 하거든 몸푸가. 근데 몸푸를 키우는 건 누가 하냐면 요소가 하는 거죠. 그 요소 추비를 자주 주면 여름에 병을 안 해요. 대파 그 새까만 밭에 가면 별로 병 안 하죠. 그치 그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비료가 이제 우리가 대파밭이 너무 이게 모래땅이다 보니까 비료가 오래 안 가잖아요. 항토 땅이래. 지역이 어디라고요? 진도에. 진도는 항토죠. 그 진도에서는 비료 기간은 오래 갑니다. 그 진도 완도 뭐 그 동네 그 바닷가 전복 양식장까지 제가 배 타고 들어가 봤으니까 그 백령도 가서 제가 가르쳐 줄 게 있더라고. 그거 가서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국말농법 대표가 마라도 가파도까지 우리나라 땅을 다 밟아보고 뭐가 잘못된지 우리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도 완도에서 이게 거기는 이제 우리가 그 골치기 합니까? 망치기 재배합니까? 뭐 골치기 합니까? 망치기 합니까? 둥그런 동그란 두둑 만들어 망치기. 예. 망치기 하기 때문에 대파 종류는 알비로 뿌려도 괜찮아요. 아니요 그냥 요소. 예, 이게 거기에 그 퇴비는 좀 많이 씁니까? 퇴비 많이 쓰면 여름에
그 냉품 300이그로 추비해줘도 괜찮고, 요거 안 그러면 요소 추비를 해도 되고. 근데 NK 같은 추비하면 죽어요. 여름에 추비를 갖다가 대파 같은 NK 하면 죽어요. 죽을지 골라 하는 거예요. 저성 이성 몰라가지고 다 나는 거예요. 퇴비를 주가 가리가 많은 데다가 거기에다가 예. 예. 여름에 고추밭에 NK 들고 가면 고추가 이제 꼬부러져 버려. 여름에 고추밭에 말 되는 소리를 그런 거 지가 농사지가 망하지. 비료 같은 걸 비료 줘야 농사가 되지. 아이 원래 집팔자 지안 살아. 내 팔 내흔들고 사는 게 세상이거든. 예. 우리가 고치가 600포기를 심었는데 하우스 비료는 참 하우스 저거라 고치인데 거기에다가 3월 중순쯤 되면 심거든요 하우스에. 예. 석회의 열리가 고치가 큰 뒤에서 여름 말라가 위에 꽃가리가 노래져. 예. 다 따가 버렸어요. 예. 그 많은 고추를 다다가 예. 수레에 그 열매 수레를 버렸어요. 예. 그걸 왜 그런데? 고추밭에 가리가 많은 거지. 가리가 그 고추밭에 이게 비료 준 요소는 적게 주고 NK나 그 전용 비료 퇴비 NK는 안 주고 퇴비 이게 범인은 이거 뒤에 이 아저씨가 뭐 주는 거 물어보고. 시집갈 때 잘 가야 돼. 지금 와서 시집 잘못 가고 구애하고 있어 돈 안 벌다 하면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 잘못된 거야. 너무 속이 상해가. 아, 근데 야갈처럼 확 죽일 뻔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속이 상해도 사모님 얼굴 보니까 속이 상한 상이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면 속이 상했어. 얼굴이 피부가 탱글탱글하고 저렇게 균일하게 균형이 맞춰지기는 잘 없어요. 이게 본인만 좋은 게 아니고 또 모습도 관리 잘 해놔가지고 조금은 부실해도 그래도 완벽하거든요. 그 원인을 못 찾아. 원인은 음식을 잘했어요. 근데 요소만 조금 자주 더 잘 주면 되면 밑비료 주는 거 지금 요소가 많이 다 들어있죠. 자, 밑비료 속에 요소가 다 들어있잖아요. 요소가 아주 나쁜 줄 알거든. 그치? 지금 한금만 원고에서 계산한 게 전부 요소가 다 들어있죠. 밑비료에. 근데 마늘, 양파에도 비료를 안 써서 그렇지 여기도 그 요소를 갖다가 요소를 100평에 2포 정도 열었거든요. 마늘에는 마늘 요소 2포에 코팅 2포. 요 마늘 왜 이래 주라 하냐면 마늘은 가을에도 많이 먹어요. 가을에 비료가 작으면 고자리 팔기 신게 죽고 시들어 죽는 원인이 일액내지가 들어간 거거든요. 배가 고프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 하우스 고추는 뭐 때문에 잘못됐냐? 그 하우스가 겨울에 놀면서 땅 밑에 1m 밑에 비로 올라와요. 1m 밑에 요 정도 있는 비로 쭉 자꾸 올라와. 여름에는 물주가 기내를 갖다 다시 기올라가는 게 자꾸 올라가면 뭐 올라가? 요소는 다 묵비가 없고 인상가리가 다 기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줄 때 또 비료가 가리 성분이 많은 비료가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인성가리는 계속 누적이 되고 질소는 사라지고. 네, 그렇죠. 인상가리가 질소는 1액으로 떨어지면 제피콤파이 무가 없어져요. 그리고 또 퇴비가 무가 없어져요. 우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우리 요소 있잖아요. 요소는 제일 좋아하는 놈이 퇴비가 제일 좋아해요. 퇴비하고 요 사이에서 미생물이라는 놈이 같이 먹어버려요. 그럼 요 퇴비를 잘 먹어요. 그 다음에 질소를 먹고 뿌리가 질소를 먹고 아미노산 단백질이 되면 요거는 땅바닥에 떨어지면 제피콤파이 먹어요. 그러면 이 팔에서 1액으로 떨어지면 제피콤파이 먹고 그 인상가리는 안 먹잖아요. 인상가리 칼슘 마그네슘 땅으로 떨어져요. 다시 공급제예요. 근데 없어진 놈이 요소를 작게 주면 요소가 하늘로 가버려요. 없어져요. 공룡분해 돼요. 근데 우리는 비료 줬다 그러고 키가 크면 비료 많이 더 줬다 그러죠. 적게 준 거예요. 비료 적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질소를 많이 주고 웃자로 당첨하고
그렇죠. 이걸 뒤집게 한때 제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 진주에 우리 대표님도 그 농장에 그 요소를 많이 줬지만은 제가 과거에 처음에 그 요소를 주고 복합들을 줬을 때 이 나무가 비료모가 크잖아요. 비료모가 큰다면 비료 주면 감 큰 거 따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흐르는 관의 경로가 또 각각 다르고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지금 여기에서는 옆체에서는 비료분모만 이야기하고 옆면십이 잘 안 나와요. 네, 옆면십은 별개니까 잎을 살을 찌워야만 뿌리 움직일 거니까 그건 별개예요. 예. 토양 분석을 해갖고 질문을 드리니까 이게 기술센터에. 인상가리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대표님 말씀으로 빌리면 이 인상가리 성분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인상가리가 많기는 한데 이게 불용화가 돼가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하면서 주시라고. 그 말도 맞는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점질 땅이냐 그 사질 땅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점질 땅에는 있으면 안 주는 게 맞고 사질 땅에 있어도 일부 줘야 되는 게 맞더라는 거죠. 또 둘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비료를 주면 비료를 응집할 수 있는 거는 유기물이거든요. 그 유기물에 우리가 그 과수 같은 게 특히 재배할 때 요소만 주면 요소가 응집이 안 돼요. 그럼 6월달 정도에 그 사과밭이나 단감밭에 우리가 과일에 안 크고 좀 장애가 많다, 양달에 대해서 덥다, 그런 밭에는 6월달에 유박을 한번 주셔야 돼요. 6월 말에. 6월 말까지는 요소를 줘도 견뎌요. 그럼 6월달부터 요소를 줄 때 요소를 먹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유박을 주갖고 유기물 양을 약간 늘려야 돼요. 그럼 요소를 먹고 견디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렇다면 이게 찰땅이면 제주도에서는 요렇게 됐을 때 4년 동안 백합 하우스에 요소만 줬어요. 그럼 품질이 더 좋게 나오죠. 이제 4년 넘겨가니까 조금 밸런스를 깨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복합들을 줘야 되는 단계가 온 거죠. 토양 분석은 인산이 없어져요. 인산이 없어지면 이제 그때 밸런스 깨지가 비료는 비료 기름작용이 있어요. 우리 비빔밥 하면 왜 고사리 나무를 넣고 나무를 넣냐고 맛을 어우러지게 하기 위한 거죠. 근데 고사리 빼쁘고 뭐 빼쁘고 참기름 넣고 고추장 넣고 뭐 콩나물 한 개 넣어갖고 비빔밥은 맛이 없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균형된 비료의 기량경이 있다는 거. 네, 하여튼 요거는 별로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토양 12가 인산가리 칼슘이 늘어났을 때 우리는 비료를 조력하는 게 하우스 고추에 조력하는 비료가 그거예요. 애밭에 비료 조력하는 인산가리 늘었거든요. 그래서 비료 조력하는 게 어떤 관주를 할 때나 노지 같은 게 비료를 뿌려주기 때문에 비료의 양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요소 비료하고 퇴비하고 같이 퇴비를 뿌려놓고 요소 뿌리고 그냥 로타리 치면 됩니까? 그러면 퇴비가 요소를 먹겠죠. 아 그러면 좋습니까? 네, 좋은 거죠. 네, 어쨌든 퇴비를 퇴비가 부숙이 많이 됐더라면 요소를 적게 먹고 퇴비가 부숙이 적게 되면 요소를 더 많이 먹어요. 네, 퇴비가 완전히 발효가 되었으면 요소가 적게 손실이 되고 그래서 한 번에 못 먹게끔 코팅 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대표님 때문에 이 시를 알게 됐거든요. 이 시에 대해서 노지에서 이 시 채팅하는 방법과 표준 그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유튜브 공부 다 하면 나오죠. 그 사계절 이식값을 아까 전에 노지에 그건 안 나오더라고요. 아까 전에 있잖아요. 그 하우스가 아닙니까? 노지도 그 적응하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러면 이 사계절 시를 높이고 이식값. 낮추는 방법은 높이는 거는 요소비를 더 줘야 되는 것이고. 아니요. 그러면요. 요소 비료는 이시가 좀 낮게 나와요. 요소 비료는. 요소 비료는 암모니아태에서 질산태로 바뀌고 가지고 측정이 되는데 그게 좀 수치가 낮아요. 그 직접 측정이 되는 거 소금 성분 그 염도계거든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염의 성분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질산태로 바뀌어도 질소가 좀 낮게 나와요. 그래서 이 측정기의 기준은 일부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요. 그래서 사계절 이수익 값에서 기준을 하고 그 다음에 잎의 색깔과 모양을 봐야 된다.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 보완책이 몇 가지 있다는 거죠. 그래야 되지 이식값 맞으면 다 될 것이야.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리고 이파리를 이제 우리가 정밀한 농사를 짓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이파리에 아침에 일액 맺었을 때 일액을 그 숟가락을 다 모아가지고 그 이 물을 가지고 붓을 가지고 쬐까만한 거 상체나 이 발라놔 보면 알아요. 상체에 발라놔 보면 이 물이 어떤 지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딸기 같은 거 사가지고 있잖아요. 딸기나 이런 것들 참외나 이런 거 사가지고 요 물을 훑어가지고 붓을 가지고 그 참외에다 계속 바르면 잘 썩어요. 맹물을 참외에다 바르는 거하고 요 물을 따가지고 참외에다 발라놔고 약간 습한 데로 잘 놔주면 요게 더 빨리 썩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농산물들이 수출되는 거는 그 배 봉지 싼 거, 사이마트계 봉지 싼 거, 이런 게 그 유리하고, 그 다음에 단감이나 노출되어 있는 거 있죠. 딸기. 저런 것들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딸기 같은 거는 아침에 가보면 이파리 테두리 물방울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 유통이 잘 안 돼. 잘 썩어요. 근데 황금을 놓고 이실 올려가지고 이렇게 안 맺게 한 것들은 안 썩어요. 근데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딸기, 그 다음에 우리 사과, 그 다음에 복숭아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자두. 이게 왜 어렵냐면 이 작물들이 열매가 열린 위치하고 온도하고 그 문제가 있어요. 열매 열리는데 사과 같은 거는 햇볕에 바로 노출되어 있거든요. 햇볕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햇볕에 노출되어 있는 게 어떤 변화를 갖냐면, 요게 제주도의 강순종 씨 그 레드향인데 요걸 자세히 보세요. 제가 흔들면서 돌릴 테니까 달라요. 이게 위치가. 그러면 요게 보면 요쪽이 얇아요. 그죠? 요쪽에 각이 없어요. 이쪽에 볼록이 살찌는데, 그럼 이쪽에 햇빛을 많이 봐가지고 세포가 경화가 된 거예요. 이게 보면 그 뒤에는 그늘지가 이 표가 없어요. 그죠? 뒤에는 표가 없죠. 그 사과 따가지고 사과를 보면 거의 다 틀어진 것들 많아요. 그런데 사과가 유목일 때 이파리 시약함할 때는 틀어진 게 없어요. 동그래. 여기는 잎 두께가 얇아서 몸 전체 함수량이 적어서 그래요. 그럼 강순종 씨가 올해 그 3년째가 작년에 이제 요 안에 지금 올게 따고 있으니까 성공한 거죠. 천에 가서 좋아서 레드향이 잘 달리기 좋은 게 닭똥을 구해가 밭에다 싹 깔아버린 거예요. 한방 부르스를 바로 내려간 거죠. 참 좋았던 게 한 방에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더우가 나빠지기 시작하다. 그 앞에는 겨우 이래가 뭐 소금 제거, 염분해제 뭐 온갖 거 다 좋은 거 들고 안 돼. 그러니까 그 앞에 지나고 작년에는 요소를 그 천평에 한 60% 정도 줬거든요. 그 밀감밭에 천평에 요소 60% 줬다 그러면 아무리 이해 못 해요. 그렇게 올해는 대박을 치는 거죠. 요소가 맹약 맞아요. 우리는 요소가 독약인 줄 알았는데 일반 농민 다 그랬어요. 요소는 아예 지금 우리가 포도도 키우고 여러 가지 작물 키우는데 요소 주는 뭐 지수집에다가 성장만 한다, 키만 큰다, 그 인식만 들어가 있거든. 그게 작게 주면 내려지거든요. 여기 우리 김 회장님이 요소를 갖다가 감나무 한 폭에 약 한 18kg 줬거든요. 요소를 1년 내에 준 게. 근데 요소 18kg 줬다고 감나무 희생 해가지고 해왔거든요. 가을에 감이 똥구멍 들은 게 한 놈도 없어요. 더 좋은 게 있다고 더 탄저병이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특히 감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요소 주면 탄저 온다고 딴 사람 절대 못 주는데 내가 그래 그 가면은 내가 미친 사람을 치는데 작년에 그 감 탄저 때문에 그 난리 났다면 그렇게 그 경남도에서 49억을 해가지고 그 헥타당 그 8,000원 그 800원씩 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한 500 몇십만 원 타먹는데 그렇습니다. 감이 작년에는. 그런데 제가 그 400%를 6,000평에 400%를 부었는데 지금 그 전쟁하러 가보면은 나무가 시커매가지고 눈이 막 지금도 그 피 나는 것이 부품입니다.
절대 요소를 많이 주면은 그 중심 주겠지 키 안 큽니다. 누가 그지? 그게 국민들 전부 다 그래.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1960년대 이후에 이제 비료가 늘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연구 자료라는 게 우리 그 의성의 사과 총무님 비료를 주면 사과 색이 안 나죠. 요소 비주면 왜 안 나냐면 먹고 없어가지고 퍼뜩 먹고 없어질 건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사과라면 사과 크기 시작하는 게 비료 주면 집은 이만하게 커졌어요. 그럼 이 집에서 알을 채워야 되겠죠?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요소를 줘야 돼요. 그럼 요소를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릴 때 요를 세포의 양을 적게 만들면 돼요. 적게 만들면 집이 작으면 적게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 C값에서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C값에서 0.3 이하로 비료를 적게 주면 질병이 잘 안 생겨요. 그런데 요게 요 이상으로 되면 이파리가 물이 떨어지고 적게 죽어요. 엽소 현상 있죠? 그럼 위에 물이 떨어지고 밑에 비료를 죽여버려요. 갑자기. 근데 비료를 영 안 주면 또 안 죽어. 그게 이걸 분석을 못 한 거죠. 이 비료 데이터를 못 낸 거죠. 그럼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냐? 그 강원도 고랭지 배추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배추에 나온 게 딸기에도 적용하고 딸기에도 적용되고 역시 마찬가지 사과에 적용하고 똑같다는 거죠. 생년상이 잎에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 농도는 이 C값에 해당하더라는 거죠. 이런 이론을 펴내 가지고 현장 이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부족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숨 걸고 뛰어들어서 갈아엎을 생각 안 하겠죠? 몇십 년을 해도 겨우 알아낼까 말까 한 거죠. 몇십 년. 제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일반적으로 화학 비료를 많이 쓰면 토양이 이제 오염되게 되니까 근데 요소를 많이 쓰게 되면 토양 오염이라든가 안 됩니다. 인산이나 굳어지는 거 있죠. 가리나 그런 것들이 오염되지 질소는 오염이 거의 안 돼요. 질소는 오염이 적게 돼요. 왜? 빨리 없어지고 그 마이너스 전기가 도망 잘 가고 없어져요. 근데 인산이나 가리나 칼슘, 마그네슘 오염이 많이 되면 돌가루가 그 문제가 돼요. 질소 오염되는 게 아니고 질소는 작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파를 갖다가 심었는데 양파를 심었는데 추비를 NK를 주면 저장이 안 돼요. 우리 양파 사다가 썩죠 집에. 그 썩은 원인이 양파의 마지막 비료를 NK를 줘서 그래요. 봄에 우리 요즘 이제 조금 있으면 딸기 서리 좀 사다 먹잖아요. 딸기가 멀컹멀컹한 거 있잖아요. 사오자마자 녹아 나온 거. 그거는 요소 비료를 안 줘서 그래요. 딸기밭에 물러주면 요소 비료 치면 하나도 안 물러져요. 복숭아가 꼭지가 빠지는 거, 단감이 꼭지 되는 거 있죠. 여름에 더워서 요소를 안 줘서 그런 거예요. 멈춰한 거죠. 지금 이것도 지금 한쪽에 멈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비료 주고 있으니까 겨우 살아난 거죠. 근데 이게 쪼개져 버려요. 왜? 더워서 세포가 굳은 거죠. 근데 감이 쪼개진 그 꼭지가 떨린 값들은 있잖아요. 똥콩 드는 거. 먹으면 껍질이 엄청 단단해요. 더워서 굳은 거죠. 갱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홍시에 먹는 대봉. 그 더우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홍시 되면 어떤 걸 보면 아마 힘이 되게 있어요. 열받아가지고 그 탄닌이 갱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갖다가 알아내는 거는 질소가 전환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설탕이 전환이 되잖아요. 설탕이, 탄수화물이. 그 탄수화물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잎의 함수량이 늘어나는 거고 잎의 함수량이 늘어난 만큼 몸 전체의 함수량이 돼요. 그 더위를 식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는 시원한 비료, 가리는 더운 비료. 그 두 개를 쪼갠 거죠. 근데 똑같은 비료를 줘도 재배하더라도 음달에는 잘 돼요. 오후 3시나 4시 상권에 오는 데는. 근데 양달에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더워서. 더우면 이동량이 빨라요. 그리고 잎이 얇아져요. 얇아지면 또 더위를 더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가물면 무조건 요소비를 더 많이 주라. 요소비를 많이 주면 잎이 두꺼워져서 뿌리에 물이 없어도
안개 끼는 거 지가 이파리에 이슬을 받아먹고 살이 쪄요. 더위 안 타요. 그런데 가뭄이 있다고 사과밭에 물을 주거나 단감밭에 물을 주면 먹느냐? 안 먹어요. 딸기밭에 물을 주면 물 안 먹어요. 예. 물을 주면 물을 안 먹어. 왜 안 먹겠습니까? 잎에 탄수화물이 없어서 그래요. 잎에 탄수화물이 있어야만이 탄수화물 농도만큼 물을 먹어요. 그래서 진도 대파가 여름에 사모님 요소비를 자주자주 좀 하는데 안 죽어요. 댕글댕글하게 있어요. 그 밭이 삐딱 아닙니까? 예.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맹품 산다 요것만 가득 사들어놓고 계속 쓰면 돼요. 자주자주 헛치주면 돼. 그 안동의 생강처럼 요소 추비 15번 하면 그 대파 아무 병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팔아먹으러 가면 또 이제 뒤에 써먹어야 돼요. 영양제 팔아먹으러. 이게 그 식물은 무기물을 먹고 유기물을 만드는 유기체를.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무기물 먹고 유기체를 만드거든요. 오늘은 왜 이렇게 강의를 하냐면 큰 틀을 한번 집어내버려 양이 줄어요. 강의 양이. 그죠? 그래서 큰 틀을 하나 집어내는 거예요. 이것들이 거의 되지 않습니까?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추, 인삼, 지황, 생강 뭐 이것들이 거의 다야.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 탁 들어내고 그러면 오후에 강의 때 가수를 하면 아주 쉬우라거든요. 과수를 하면 수월하기 위해서. 자, 비료를 알아야 되는데 비료를 모르고 난 다음에 다 문제가 일어난다. 그럼 이제 땅이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토양이. 단기적으로 끝나냐 장기적으로 가느냐. 장기적으로 끝나는 우리가 사과들이 자 지역이 의성 쪽에 있는 사과들은 항토 땅이 많아요. 안동이나 문경으로 올라가면 마사가 많죠. 그죠? 이런 토양에 따라서 이 강이랑 안 맞게 돼 있어요. 왜 안 맞냐? 비료 줘도 안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료 잡고 있는 방법을 또 보완하겠죠, 제가. 그 다음에 안 되면 유박을 파가 열악할 거예요. 유박을 한 구덩이 파가 열어라. 그럼 봄에 안 되면 6월달까지 그 사과가 이상이 없어요. 6월 말까지 사과가 이상이 안 생겨요. 아무 집에도. 그 언제 생겨요? 7월달부터 생기거든요. 그러면 6월달에 사과밭에다가 구덩이 파가지고 한 구덩이 폭 파든지 짜든지 유박을 한 점 열어놔야 돼. 기본으로 내가 묵고 살 수 있는 기본기를 집에 있겠다는 거죠. 그걸 빼버리니까 사과가 팩 자빠지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근데 어떤 애는 조금 되다가 어떤 애는 또 안 되고. 그럼 잘된 확률보다 못된 확률이 더 늘어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게 토양이 있다는 거죠. 네. 그 토양을 나눴는데 이거 토양을 나눠도 세분 하나 못 시켜주니까 또 사람들이 안 되거든요. 토양이 점질토, 중점질토, 중사질토, 왕사질토 나눴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를 나눠놔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비료를 찾고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비료를 찾고 있는 힘을 어떻게 만들 거냐? 비료 찾고 있는. 그러면 그 사과나무 옆에다가 안 되면 여름에 완리기를 쫙 쳐버려. 그러면 유박을 한 바가지 딱딱 줘. 유박 준 데다가 비료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코팅 비료를. 유박 준 데다가 코팅 비료를 파가지고 줘버려놨으니까 이제 가을까지 먹을 게 비료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과나무가 제일 좋은 거는 보면 우리 총무님 가을까지 잎이 시작하면 진한 거죠. 예. 유목 때 씹어놓은 거 우리 보셨잖아요. 병 하나 갖고 사과 입 하나 따죠. 근데 그게 가을밤병이 옵니까? 안 오죠. 엽소 현상 있습니까? 안 오죠. 사과 탄저병 옵니까? 안 오죠. 거의 병이 안 와요. 왜 그래? 이파리 일액이 안 떨어지니까 사과 피부는 연해요. 그럼 일액이 떨어지면 이 썩은병이 생기는데 그것도 탄저병, 이것도 탄저병 이런 거죠. 탄저병이 균이 앉아가 뚫고 들어간 거. 이 탄저병 균. 근데 일액이 떨어지가 이 세포에 그 햇볕에서 분이 버거져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금을 썩은 거 있죠. 썩은 병. 그 썩은 병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일액에 의해서 아미노 단백질에 의해서 균주가 발생하는 이래 되거든요. 그런 여탕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사과밭에 그 총무님 방금 짧게 하는 거 있죠. 예. 6월 말까지 이상이 안 생겨요. 그럼 6월달에 우리는 사과밭에 갈리기를 한 걸 파야 돼. 쫙 파야. 그러면 임금이 제일 적게 들어요. 거기다가 가리 성분이 없는 게 유박이에요. 유기물. 거기에다가 비료 주고 그 관리기 탄 자리가 비료가 잘 들어가 뭉쳐 있어요. 그럼 관리기 타놨으니까 약간 그 자리가 요래돼 있거든요. 그럼 비료 뿌리면 비료가 잘 들어가요. 그럼 올해는 이쪽에 하고 내년 이쪽에 하고 이렇게 번갈아서 해주면서 우리는 사과를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그거는 누가 매체가 필요하냐면 유기물이 유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턴을 약간 할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해란 데는 안 돼가지고 우리 총무님 저 많이 머리 했을 건데 그래서 오늘 오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총무님 오신데 사과에 박수 한번 치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진행대가 나가기 때문에 어떤 거라도 제가 뭐 찾은 걸 다시 찾아서 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몰랐던 부분 이야기하는 거는 그때 잘 몰랐기 때문에 그때 최선이라고 이야기한 거지 그걸 남을 속이거나 해를 주려고 하는 뜻은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몰랐던 부분을 이야기했던 거는 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최선이라고 했을 뿐이지 남을 속이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 그리고 영양제 더 팔아먹으려고 하는 목적은 없었다. 그런데 전국을 다 돌다 보니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비료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땅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는 사과 부분이 의성 쪽에도 항토 점질이 있는가 하면 사질이 많아요. 사과 심은 자리가 대한민국 전역에 그 사질 땅의 문제가 많이 야기된다. 그 대구 경산이 왜 농사가 잘 되냐? 항토 점질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왜? 인상가리 과다를 시켰기 때문에. 인상가리 과다되어버렸죠.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퇴비하고 비료가 늘어나면서 이게 과다가 돼가 안 되는 장애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부각시켜 풀어낼 것이고 오전 강의에서는 요거 우리 이 채소류나 구근류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 요거 완전히 풀어놓고 오후에 들어가겠습니다. 지향 오늘 와서 질문한다고 질문을 다 안 받아주는 거는 다른 분들은 다 공부해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지향해달라고 잠깐 무시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저 뜻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기본기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기본 올라가 맨날 초짜걸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외에 몇 년간 한 2, 3년간 황금을 얹고 시험해가 오신 분도 있고 또 몇 년에 해가지고 안 맞더라 해가 또 있다가 다시 돌아온 분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황금을 얹고 대표로서는 오늘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김회장. 자, 백용씨 일어나서. 이 두 분은 공식적으로 우리 단감에서 프로가 된 분. 그 다음에 저기는 복숭아에 프로 된 분입니다. 박수 한번 치십시오. 예, 이렇게 몇 년간에 걸쳐서 배워서 프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린 황금한홍법에서 프로를 만들고 다 만들고 나니 뭐라냐? 다 모른다 그래. 웃자라고 내는 다 만들고 나니까 모른다 그래. 왜 그랬겠습니까? 황금한홍법 대표는 제주도 가서 밀감 잘 가르쳐 있고 강원도에서 감자 잘 가르쳐 감자를 보면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인정한 분들은 그 분야에서는 최고입니다. 꼭 자신감 가지세요. 그리고 제가 안 가르쳐 줄 때는 눈을 감으면 됩니다. 눈을 감으면 이미 한 거에 다 있습니다. 이미 프로가 된 분들은 제가 소통이 안 되면 눈을 감으면 됩니다. 눈을 감으면 그 속에서 해법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일을 다 가르쳤는데 다 가르쳐 놓으니까 숙연해지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 배가 익으면 고개 숙인다. 모른다 그래요. 겸손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에 딱 갖다 놓으면 잘해요. 그런데 제가 하는 거는 만물의 이치에 좀 다가가고 있어요. 엉뚱한 지 워낙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척 할 뿐이지. 그러나 그 속에도 잘 되고 못 되고는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 얼굴 다 안 같죠. 부부간에 마음이 안 같죠.
부부간에 얼굴이 닮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두 분의 창자의 미생물량이 같아요. 그리고 음식을 잘해주고. 그래 되는 가정이 있고 또 안 되는 가정이 있어요. 내가 그러냐면 그 남편이라고 일 잘한다고 고기를 많이 먹였어 그래요. 일 좀 더 하라고 고기 더 먹였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좋은데 다음에는 몸도 떨어지고 나빠져요. 그 여러분 고기를 먹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 창자에 그 고기 미생물이 늘어가지고 고기를 달라 그래 요놈이. 난 저 고기 조금 먹다 보면 요놈이 고기 달라 그런 거예요. 그 몸에는 야채를 많이 먹어야 체온이 올라가 좋은데 창자에서는 고기 달라 그래요. 이런 이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줬는데 요소를 얼마를 줬느냐? 그럼 가을에는 요소량이 좋아요. 겨울을 나야 되니까. 그런데 여름에 갔다가 가을에 복합비료, 여름에는 복합비료 주고 뭐 가을에 요소 주고 이 반대적으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을에는 복합비료 주고 여름에 요소 주고. 복합비료는 땅이 많이 결합이 돼 있다. 플러스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산가리, 칼슘이 많으면 좀 적게 줘도 된다. 근데 우리나라 비료가 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소만 올 코팅이 되니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달 있다가 녹으면 두 달 있다가 녹으면 석 달 있다가 녹으면 좋겠죠. 뭐 보름 단위 되면 더 좋겠고. 근데 그런 비료가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써놓은 비료들은 요소를 줘라, 코팅 비료 줘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맞아요. 왜 안 맞을 수 있느냐? 내 땅의 지력에 따라 다 내가 땅의 그 점질톤의 사이도 또 다르니까. 그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질문 더 받겠습니다. 받고, 예. 고추를 재배를 하면요, 점적으로 이제 고추 재배를 하는데, 예. 그럼 질소랑 설탕을 녹여서 예. 같이 간주를 해도 얼마 정도 줘야 되는 거예요? 설탕은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되고. 예. 요소는 뭐 예를 들어 물 500이라면 요소를 제가 아는 기준은 1kg 정도거든요. 여기서 넣는 게 얼마까지 더 넣어도 되는지. 100병 10kg까지 해도 괜찮아요. 녹여서요? 그렇죠. 100병 10kg면 0.8에 20 올라가거든. 어디 갔나? 0.8. 0.8의 20는 뭐 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땅이 또 달라요. 사질 땅에 물을 푸면서 요소를 10kg 줬을 이상이 없어. 점질 땅에다 10kg 줬으면 팩갈 수가 있어요. 또 다르죠. 그래서 100평당 7kg는 이래 줘도 괜찮은 땅이 있고 해가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안전빵으로 하려면 한 3kg 미만 줘야 되네요. 그 땅에 물을 자주 못 주는 데는 한꺼번에 줄 때 좀 많이 줘야 되거든요. 한 7kg 미만 줘야 돼요. 한 5kg 정도 주면 되겠죠. 이게 고추나 딸기나 이게 자기 성장이 많이 자랐을 때는 하루에 1kg 먹어요. 100평도 1kg 먹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땅이 지금 하우스입니까? 노지입니까? 노지에. 그 지역이 어디죠? 봉화. 점질 땅입니까? 사질 땅입니까?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항토 땅이 아니면 항토는 아니고. 예. 봉화는 마사가 많은데. 마사 지역이 아니지. 봉화 정상 쪽인데. 예. 저는 마사가 약간 금붉은흙. 예. 금붉은흙. 예. 그 바닥에 자갈이 좀 있어요. 그렇죠. 자갈 많죠. 예, 그럼 자갈이 있다는 소리는 약간 점질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물 붙은 비가 오면 물 쑥 빠지는 땅이거든요. 예. 빠지도 그 속에서 약간 점질성이 좀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마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땅이 상당히 배수력도 좋은데 그렇기나 말기나 고추를 심었다. 고추를 심었다. 고추가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그때 흙골에 첫 비료는 100평 요소 한 번 해야 돼. 흙골에. 감자가 올라가 그 구멍 막을 때 있죠. 감자 구멍 막을 때 그때는 요소 100평 한 번 뿌려야 돼. 그 뒤는 반포씩 해야 돼. 흙골에 100평의 요소를 한 포를 뿌릴 때는 인삼이 봄에 총나기 전에 있죠. 인삼이 올라오기 전에 100평 요소 한 번 뿌려도 아무 생각 없어요. 인삼이 저 눈달락 할 때 내가 힘들 때 그때는 요소 한 번 뿌려도 아무 생각 없어. 그 다음은 놀고래 뿌려 뿌리지 말고. 그렇죠. 그럼 1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요소를 반포로 주라. 근데 고추엔 여름에 NK를 주면 고추가 더워서 꼬부러져 버려요.
꼬부러지는 많이 나와요. 쪽쪽 피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고추 농사는 변수가 좀 심하거든요. 움푹짐푹. 그래서 생강을 하라고 보강해놨거든요. 근데 저 지향을 하면 돈을 더 벌지 않냐. 지향 잘못 팔아먹을 때 없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 특정 지역에 들어가는 거고, 인삼은 해도 공판에 들어가면 돼요. 아이고, 싸서 하지 마십시오. 키로당 이 많이 나오면 돼요. 이것도 이딴 말기. 네, 무조건 다 딴 것도 키로당 많이 넣으면 되겠더라고요. 예. 정말 인삼은 아니 이때 그 농약 친다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요, 농약 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인삼은 일이 힘들어요. 일이 너무 많아. 일거리. 그렇지. 네. 근데 하우스 딸기밭에 가보면 그래서 쏙 들어갈 거예요. 이파리 집 뜯고 뭐 뜯고 온갖 짓도 하고 있는데, 하우스 딸기밭에 가서 사흘만 일해봐라. 인삼이 10배 수업 될 것 같아. 하우스 딸기밭에 가서 3일만 일하고 나면 인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상당히 됐겠다. 제가 눈동을 바라가야 돼요. 인삼밭에 처음 들어갔었을 때 3년 동안에 머리가 쓰간 날이 없었어요. 등짝하고 정말로 네. 한번 부딪히는데 뭐 들어가면 헬멧을 써야지. 그 어떤 현상이에요? 왜냐면 실을 파동했는데도 요가 같아. 질소 부족. 질소 부족이 이파리가 작잖아요. 근데 이파리가 질소 부족 이파리 커요. 유로가 부족하면 무조건 키가 크고 이파리 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설탕을 연필시비 할때 7일 정도라고 하는데 아니 그 허브가 언제 따가 언제 팔아먹어요? 깨이파리처럼 하면 깨이파리 며칠만 따가 팔아먹어요. 요즘 한 10일 10일에 그 허브는 며칠 걸려요? 10일 걸려요. 10일 걸리면 이제 연면 시비는 잎 테두리에 잇을 맺으면 해줘라. 잇을 방울 튕기면 근데 저희들 가니까 예. 보일러 때요. 예예 보일러 때요. 예예 예, 그리고 이파리가 노리 팅팅한 얇으면 무조건 해줘라. 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며칠 잎이 이력이 안 맺든 얇은 거는 노리 탱탱하다. 크다. 마디가 늘어진다. 마디가 늘어지는 거는 무조건 비료가 부족이 늘어진다. 마디가. 근데 그 연필 시비를 일주일마다 하라 하시는데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작업해서 치고 나면 아. 치고 싶으면 할 수 예, 있거든요. 맹물을 하루에 한 번씩 뿌리주면 돼. 맹물을 뿌리주면 영양 이동이 빨라요. 그리고 비료도 주락하는 거 그대로 주면 되고, 아까 그 깻잎 주락하는 거 그대로 하면 돼. 유튜브 올려놨을 때는 그걸 그대로 보면 될 거예요. 맹물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설탕하고 이렇게 연필 시비 맹물 뿌리면 더 잦아야 돼요. 성장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한 3일 만에 설탕 그렇죠. 예. 그린이나 칼라를 그 중에 이어주면 됩니다. 예. 허브나 깻잎에 다를 바 없어요. 열매가 없고. 그 자르는 것도 그 잎 따는 것도 있고 두 개 차이가 있잖아. 뭐 덜깨나 그거나 뭐 그런 거는 덜깨보다 비싸요 그게. 조금 비싸긴 한데 키우기가 힘들어요. 녹용병. 말 되는 소리야. 요수 좀 넣으면 되지. 아니 흰가루병, 여사는 다 듣는더라. 흰가루병, 녹균병, 다 여사. 그 다음에 그 녹균병 그 잿빛곰팡이. 녹균병은 가리 가다에 의해서 질소 부족 가리 가다에 생긴 녹균병이고, 잿빛곰팡이는 질소 부족에서 일액이 맺어서 물방울이 떨어진 거 잿빛곰팡이고, 흰가루병은 비료 부족에서 잎에 그 면역력이 부족하고 잎에서 분비물이 나오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조금 더 찾아봐야 되는데, 얘가 이파리 뒤에다가 뭐 물질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붙은 거죠. 곰팡이는 기주할 수 있는 조건이 없으면 안 와요. 곰팡이는 무좀 아무나 걸리나요? 무좀 걸린 양발을 신거나 무좀 걸린 장화를 신어야 무좀이 와요. 그죠? 근데 올 수 있는 조건하고 올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준 것 두 개 차이죠. 겨울에 무좀 걸린 사람 장화를 신어도 무좀 잘 안 걸려요. 녹용병은 그러면 습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게 다 뻥이에요. 그거 아무 아니에요.
요소주가 이파리 땡글땡글 두꺼워지면 안도 없어요. 그 요소 비료 주면 안 되지. 아까 비료주로 한 걸 바꾸면 돼. 그리고 연면 시비는 이제 요렇게 부족할 때는 그 우리가 60cc를 생각하는데 한 80까지 올려도 괜찮아요. 80cc까지. 120까지 올려도 잎이 딱딱한 종류 이상이 없어요. 근데 너무 부드러운 것 때문에 저는 포괄적으로 큰 걸 범위로 이야기해야 되고 세세한 부분에서는 괜찮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괜찮아, 여름에 또 나빠질 수 있어요. 온도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크게 해놨다. 여기에 영양제를 120을 썼다. 지금 괜찮아요. 여름에는 나빠질 수 있어요. 그죠? 설탕을 갖다가 물 뿌리기 전에 쿨로 물 주기 전에 설탕을 200g을 넣었다. 문제는 없어요. 다무갈 때 잎이 다 말라가지고 조금 있어서 물 뿌리면 되니까. 그럼 잎에 밖에 묻은 건 없애고 먹은 거는 또 이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료물을 주두고 난 뒤에 다시 영양제로 그때는 설탕을 양을 농도를 낮춰가지고 120g 넣는 거죠. 이상이 없을 때는. 그래 버리면 또 바뀌어요. 그럼 물을 먼저 뿌릴 거냐 뒤에 뿌릴 거냐, 비가 올 거냐 말 거냐 이따가 또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번 강의를 들으면 이제 익혀지는 거죠. 제가 많은 걸 다 가르쳐 가지고 해놔도 지금 이야기한 거 돌아서면 또 똑같은 얘기 나와요. 왜? 본인이 알고 싶은 것만 조금 알고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을 가르쳐야만이 프로가 된다는 거예요. 몸속 익히고 배워야 돼요. 프로가 된 분들이 제가 베트남 갔다 오다가 바로 영상 올리면 한꺼번에 그렇게 베트남 갔다 오고 있구나 이야기 알아요. 왜? 잠깐 유튜브 보고 있거든요. 그럼 잠깐만 봐주면 전체 맥을 안 잃어요. 그럼 알기를 하고 있는데 왜 딸기 보고 있냐? 감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단감에도. 그러면 키 포인트가 뭐냐? 하우스 딸기가 이파리가 더워서 표면 온도 올랐다는 거죠. 잎의 여기에 표면 온도 올라가니까 숨을 할딱할딱 쉰다는 거죠. 그러면 딸기가 이파리가 기공 탈수해서 장애가 일어나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에 완벽하게 풀어낸 게 없어요. 그 최근에 이제 풀어난 거예요. 기공 탈수까지 찾아내는데, 그러면 기공 탈수를 방지하는 우리가 그 자재는 환경은 뭐냐는 거죠. 그 뽁뽁이 필름이라는 거죠. 하우스에 뽁뽁이 필름 씌워야죠. 이래죠. 돈이 들들어 보조받아 뽁뽁이 필름 씌워야. 그러면 이 깨도 농사 잘 돼요. 온도는 유지가 되고 일조량은 유지가 되는데 표면 온도가 안 올라가요. 잎의 표면 온도. 산란강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미지수로 남았던 게 딸기 그 기공 탈수가 풀릴 거예요. 네덜란드에는 실외 습도가 50% 이상 되기 때문에 딸기 티분이 없어요.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에 겨울이 오는 지역에 있다는 거죠. 실외 습이 하우스 내 습도가 50% 이하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그리고 직사광선에 의해서 잎이 숨을 할딱할딱 쉴 때가 일어난다. 그 네덜란드에서는 날씨 맑은 날이 별로 없고 온도가 그래 습이 높아요. 그럼 직사광선 양이 줄고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식물에 대해서는 이런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 제가 어제 저녁에 밥 먹었으니까 아직까지 떠들어도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근데 오늘 점심 안 먹고 오후까지 풀 강의라도 이상이 없습니다. 비닐에 이제 뽁뽁이를 씌우면 될까요? 비닐을 씌우지 말고. 하우스에? 네. 네, 그럼 괜찮아요. 하우스 비닐이나 뽁뽁이 씌우면 장애가 없고 농작물이 잘 돼요. 그런데 설탕은 어떤 점이 있어요? 넓은 게 없잖아요. 백설탕 넓은 게 많아요. 12m까지 나와요. 다 뽁뽁이가. 약 20m까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 지금 제일 지금 가리키면서 어려운 봉착이 된 게 제일 처음에 밝힌 게 사과, 그 다음에 딸기. 딸기는 이제 1월달에 이제 풀을 헤쳤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을 헤쳐야 될 게 올해 정립해야 될 게 사과에서 이제 풀을 헤칠 게 낼 거거든요. 사과를. 그럼 사과를 풀어내면 사과 재배 농가들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상식 밖에 일을 시킬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해봤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된 조건이 우리 유목을 심을 때 땅을 파가지고 비료 줄 때 그때 한번 일어났거든요. 유목 심을 때 3년에서 4년이 괜찮았거든요. 그건 땅이 푹신하고 거기에 비료가 안착이 됐다는 거죠. 그럼 그걸 재현해야 돼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정도 사과에 해야 되느냐, 그 땅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변론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사과밭에 이쪽에 갈리기를 올리를 탔다. 올게. 그것도 일찍 안 탄다는 거죠. 일찍 할 필요 없으니까. 일찍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더 후반기에 장애가 많으니까. 그러면 6월달 정도에 갈리기로 파서 유박을 주겠다는 거고, 유박을 주고 완효성 코팅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6월달에 여기다 갈리기. 6월달에 사과를 갖다가 추비를 주는데 갈리기를 파가준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겠죠. 6월달에. 그게 어릴 때 우리 유목 심은 현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퇴비를 많이 주고 들어있은 그걸 재해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기 하고 나면 내년에 여기 할 거냐 말 거냐 또 결정해야 돼. 왜? 이 땅이 부드러워가지고 한 2년 써먹을 때면 여기 2년 동안 써요. 그럼 3년째 때는 여기 파겠죠. 네, 3년째 때는 여기 파고 또다시 2년 써먹어요. 총무님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이 방법을 풀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과 풀고 나면 이제 크게 많이 없어요. 그 다른 이제 그 와서 어떤 분들의 내용을 보고 계속 풀어줄 거예요. 지금까지 어려웠던 게 사과, 딸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풀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경지 면적이 배 같은 데는 밭이 평지가 많은데 사과에는 경사가 많고 사과 심은 데는 마사 땅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마사 땅이 거기서 비료 응집이 안 되더라. 비료 용탈이 많더라. 그런 부분. 이제 밥 먹어 가야 되는 시간인데 요 부분 질문하시고 여기서 점심 시간에 배워야 되겠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밥 안 먹고 배울 사람. 별치와 일어나죠. 예? 별치와 일어나죠. 밥 안 먹고 배울 사람. 대표님처럼 우리 건강할 일을 못해요. 아니, 그러면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밥 안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약번에 많이 돌아다닐 때 하루에 차를 500km 타고 농가를 돌면서 어제 저녁에 2끼 먹었다고요. 저녁에 야식 먹었다고 해서 하루 종일 안 먹고 그 많은 길을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움직여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쳐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제가 지방이 있기 때문에 이게 태우는 걸 마음대로 해요. 그럼 지방이 쭉 줄어들지 얼굴이 축이 안 나요. 그럼 우리가 얼굴이 큰 분들은 대다수는 지금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에요. 얼굴이 자꾸 작아져야 돼요. 얼굴이 조그만해요. 사모님도. 그 두 분의 얼굴이 작아요. 그러면 창자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창자가 좋은 거예요.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고 그게 이게 우리가 위장도 작아지고 고기는 보면 위장이 작아져 버리고 창자에 기름이 있으면 위장이 또 작아지고 하여튼 자유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오전 강의, 오후 강의는 가수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식사 우리 직원들 안내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